이 시간부터 우리가 고려하게 될 내용은 연결된 구조,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선형 자료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리스트가 있었고 또 스택과 큐 앤 덱이 있었습니다. 모두 파이썬의 리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선형 자료 구조를 구현한 것이었죠.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빼거나 넣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자료 구조였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쉽게 치환할 수 있는 인덱스 형태로 되어 있던 것들이었죠. 앞으로 배우게 될 연결된 구조는 노드로 리스트를 관리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그래프라든가 그리고 트리를 공부하게 될 텐데, 트리는 앞서 배운 리스트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결된 구조, 링크드 리스트는 매우 중요한 토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구조별과 연결된 구조의 특장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다양한 연결된 구조의 형태와 특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링크드 리스트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겠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게 될 리스트로서는 단순 연결 리스트, 또 원형 연결 리스트, 그리고 이중 연결 리스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자, 단순 연결 리스트로 스택이나 리스트를 구현할 수도 있고요. 또 원형 연결 리스트로 큐를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서큘러 큐 역시 구현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더블 엔디드 큐 덱을 우리가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결된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우선 연결된 구조는 흩어진 데이터를 링크로 연결해서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지, 또 연결 리스트의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그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연결된 구조란, 특히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은 어떤 흩어진 데이터를 링크를 연결해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드를 어떠한 링크로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링크를 레퍼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포인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포인터라고 불렀을 때는 우리가 여러 번 C나 C++를 공부할 때에는 자, 이 링크를 모두 포인터로 구현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화살표가 C나 C++에서 주로 포인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레퍼런스를 연상하기 쉽겠지만 아마 이런 것들은 포인터를 연상하기 쉬울 겁니다. 어쨌든 자, 이러한 기호를 써서 C나 C++에서는 이 리스트의 링크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레퍼런스라는 말을 사용하죠. 참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노드를 참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레퍼런스라고 부르고요. 링크드 리스트 연결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노드를 레퍼런스나 링크로 구현함으로써 각각을 연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배열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배열은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만 하면 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하게 접근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랜덤하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을 하던 우리가 그 인덱스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어떠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넣고 빼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뺀다고 하면 자, 이 인덱스 자리에 나머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모두 한 칸씩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하지만 링크드 리스트는 조금 다릅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어떠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링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는 위치 혹은 끝나는 위치의 포인터 혹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더라고 부르는 것들 혹은 뒤에서는 탑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이 탑이나 헤더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링크의 특정한 위치를 포인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된 노드의 레퍼런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입니다. 좀 다른 구조이죠. 어찌됐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들은요. 이렇게 어떠한 배열 구조를 가진 리스트였고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어떤 노드와 레퍼런스로 이루어진 포인터로 이루어진 연결된 구조라는 것이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요. 우선 우리가 이런 리스트 구조, 특히 배열 구조는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배열 양을, 사이즈를 정해놔야 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고요. 심지어 여러분 파이썬의 리스트로 이런 것들을 구현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파이썬의 리스트는 다이나믹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데이터 양을 초과하는 경우 사이즈를 2배씩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낭비가 심해질 수 있죠.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링크드 리스트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의 노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노드를 생성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거나 빼기 때문에, 그리고 뺀다고 하면 노드가 점유하고 있던 그 메모리를 없애면 되는 거니까, 반환하면 되는 거니까 메모리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구조는 메모리 낭비가 적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배열과 같이 리스트 형식으로 된 것들은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어떠한 스토레이지에 하나하나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쓰지 않는 것들은 낭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 낭비가 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배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를테면 C나 자바처럼 고정되어 있는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득 찼어요.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지만 링크드 리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득 찬다는 개념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힙의 사이즈만큼, 힙의 사이즈를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힙의 사이즈를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선 우리가 이런 리스트, 어떤 배열 형식으로 된 것들은 어떻죠? 넣거나 빼거나 할 때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B를 뺀다고 하면 CD를 모두 한 칸씩 옮겨야겠죠. 또한 우리가 B, C, D, E 사이에 N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B, C, D를 모두 E, D, C, B를 모두 한 칸씩 옮긴 다음에 이 N을 A와 B 사이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가 하면 접근할 때는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덱스만 알면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된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N을 A와 B 사이에 넣는다고 하면 오퍼레이션이 2개 필요합니다. 하나는 A가 짚고 있던 B의 이 레퍼런스를 N에 옮기고요. 다시 말해서 N이 B를 포인팅하게 하고 다시 A를 N에 포인팅하게 하면 두 번의 오퍼레이션만으로도 A와 B 사이에 N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빼는 것도 마찬가지죠. B에서 C로 가는 레퍼런스를 끊고 또 A에서 B로 가는 레퍼런스를 끊고 A의 레퍼런스를 C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3번의 오퍼레이션만으로도
자, 델리트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위에서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면 요 노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자, 두 오퍼레이션은 자, 링크드 리스트의 델리트나 아니면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할 때보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런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자, n번째 항목에 접근하는 데에는 n시간이 걸립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인덱스에서는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한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만 가지고도 접근이 가능했었죠. 그러나 자,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맨 처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헤더 혹은 탑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테일을 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헤더나 테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자, 이 모든 데이터를 다 검사를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워스트 케이스로 우리가 n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연결된 리스트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결 리스트는 노드와 레퍼런스, 링크로 구성이 됩니다. 노드는 자, 여기 두 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개의 값이 하나의 노드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바로 데이터 필드죠. 여기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노드 말고 이 노드와 연결되는 그런 노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링크 데이터가 있습니다. 링크 필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필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하나 이상의 링크 필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시죠? 뒤에서 우리가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고려할 텐데 그때는 이 데이터 앞에 링크가 하나 더 붙습니다. 링크 필드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다음 노드를 이렇게 포인팅하고 또 여기에 있는 링크 필드는 이 데이터 이전에 있는 데이터를 자, 포인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링크 필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식 노드에 있는 모든 노드를 링크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갖기도 하고 심지어 자, 어떤 노드가 자기의 패런치를 가리키는 그러한 링크 필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노드는 데이터 필드와 링크 필드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링크 필드는 하나 이상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 이상이 존재하면 그때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그러한 다중 링크 필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체 링크드 리스트는요. 자, 그 포인터를 다시 말해서 그 위치를 헤더 포인터로 관리합니다. 헤더로 관리하는 것이죠. 헤더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전체의 노드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헤드 포인터라고 얘기합니다. 헤더 포인터. 그래서 이 헤드를 포인팅하고 있는 헤드 포인터를 통해서 자, 이 노드가 처음이 어디야? 아, 여기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찾아 들어갈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링크를 따라가는 거죠. 사실 이 링크가 없으면 이 헤더 포인터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더 포인터는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이 전체 리스트에 헤더가 어디 있는지를 포인팅하게 되는 것이고, 이 헤더 포인터를 짚고 있는 것이, 헤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맨 첫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따라감으로써 원하는 데이터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떠한 연결 리스트의 종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단순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단순이라는 말은 singly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가리키고 있는, 다시 말해서 링크 필드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노드만을 가리킬 수 있는 링크 필드는 하나만 갖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연결 리스트,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형 연결 리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 원형 연결 리스트는 맨 뒤에 있는 노드가 헤더가 가리키고 있는 헤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헤더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노드에 링크 필드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헤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라 부르는 것이고요. 좀 더 나가보자면 이중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도 매우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인가 하면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에 링크 필드를 보이시죠? 거기에 레퍼런스가 보이시죠? 이것은 자기의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헤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앞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헤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것 중에서 맨 끝에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테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테일이라고 얘기할 텐데, 테일이 이거죠. 이 테일을 우리가 이제 헤드 포인트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중 연결 리스트는요. 이중 연결 리스트는 어떤 노드가 두 개의 링크 필드를 갖고 뒤를 가리키기도 하고 앞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로 옮겨가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단순 연결 리스트보다는 훨씬 낫죠.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하나 들어가다가 앞으로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앞을 가리키는 리스트가 링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다가 내가 뒤돌아오려면 어떻게 되죠? 헤드 포인트부터 다시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죠. 원형 연결 리스트는 내가 가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헤드 포인트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중 연결 리스트는 여기 있다가도 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왕래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찾는 면에서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중 연결 리스트나 원형 연결 리스트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